오늘 발제를 맡으신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 도착을 아직 못 했는데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스 바람개비의 김정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다음 한빛 청소년재단의 최연수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회의가 지금 연설 전체가 지금 운전 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글로시 학교 밖 청소년 연구소의 윤철경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켜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을 바꾸다 포럼을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사실 이 포럼이 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정건희 소장님하고도 상의했고, 우리 최연수 상임이사님 이거 빨리 시작하자 또 재촉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또과 더불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라고 그럴까요? 배경이라고 그럴까 하면은,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80%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무력해져요. 농어촌, 지역. 왜냐하면 지역을 떠나지 못한 게 자기들의 삶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 무기력해지는 것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 지역에 남아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을 바꾸는 청소년 정책이 돼야 되겠다. 지역 단위, 지역 기반의 활동이 청소년 활동의 기본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청소년 활동가들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동안 지역 기반으로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을 모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바꿀 수 있는지, 성공과 실패, 성공만 하지 않잖아요. 실패 요소도 찾아야 저희가 실패를 하지 않고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어떤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을 위한 지역 생태계 구축에 좀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을 바꾸는 그런 어떤 청소년 정책,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어떤 모든 청소년 활동가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로 나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으로 좀 전환되는, 기관과 단체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저희 패널들, 그다음에 참석자들 감사드리고요. 이 포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포럼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포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형식은 강의식으로 진행이 돼서 발제가 1시간가량 이루어지고요. 발제가 끝나면 나머지 패널 분들과 그 외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북의 군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정건희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건희 소장님은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보이세요? 다른 분들?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1시간 정도 시간 주어졌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중심으로 사회 참여하고 진로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데, 그 개략적인 과정이나 어떤 관점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는데요. 제 29살이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29살. 제 명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청년은 이상이고 역동이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없어 보여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저기서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청소년들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비대면, 방역 경제, 회복력 보호력, 뭐 공공통제 개인 인권, 봉쇄 생활 방역, 방역 이게 지금 다 같이 돌아가는 말인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거의 근 2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운동, 여기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좀 많고 저희도 지금 오늘 이거 바로 지금도 법인 회의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회의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좀 나와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줌이나 이런 그 비대면 기구나 도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다른 차원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사인에 나왔던 이 글들 보니까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왜 가야 하나?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결국 싹 걷어나 버리니까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안 남는 거예요. 일단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 다 가능한데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과 만나고 급식, 되게 맛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밥 먹고 그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놀이들 그리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의 장난치고 노는 거, 방과 후에 돌아오며 대화하는 거, 몇 가지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 저희 하나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관계가 안 된다. 요즘 교사들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권들은 더 올라갔고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중위권 정도는 친구들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조금 떨어진 것 같고 하위권 친구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자세히 보면 그러면 학교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면 중위권 애들이 막 올라올 거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과 교사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되는 관계였냐? 생각하면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고 또 청소년 시설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활동 시설이나 오늘도 저희 이게 법인의 생활 시설들, 그룹홈이나 엑시트라고 이제 이동쉼터 하는 친구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이 그럼 이전에는 되게 좋았냐 청소년들과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나 이런 것들도 이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자꾸 막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은 과연 좋았을까? 뭐 이런 좀 반문하게 되는 뭐 그런 시기 같아요. 고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관계의 병이다. 역설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타자의 아픔이 나의 병이 된다는 어떤 공동체를 알게 해준 코로나19가 되었고 우리는 도대체 이걸 통해 뭘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약자들에게 되게 아픈 병이고요. 이렇게 되게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그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그래요. 제가 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모든 활동도 하고 또 특히나 요즘에 내일 저희 무슨 온라인 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청소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건데 논문이나 그동안 나왔던 건 다 뒤져보니까 핵심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온라인 활동에 집중해야 하고 청소년 활동가하고 지도자하고 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간에 이 온라인 기술이나 미디어 관련 전문 기술을 많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게 특히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청소년 활동 측면에서는 뭐 교육이나 복지나 사학계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봐야 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회의가 좀 있거든요.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기술이나 소셜 미디어, 유튜브 이런 전문 기술을 기본적인 건 배워야 하겠지만 지역의 미디어 센터나 이런 데를 되게 많은데 실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일반 이미 전문가들 너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바닥에서 시민성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시민성은 넘어갈게요. 이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 사회가 현재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떤 일이 있을까?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저희 이제 달그락 얘기 하기 전에 사회 공간적인 문제, 노동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4, 5년 전에 서울의 구의역 기억나시죠? 구의역에 19살 청소년 노동자가 그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때 찾았던 포스트잇 한 장이에요. 포스트잇에 이런 게 있어요.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서울 메트로에서 이 청소년이 죽자마자 이 아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가방이 열리면서 막 그 사발견도 있었고 이거 열렸거든요. 너무 시민들이 불쌍하고 안돼 보여서 그 구의역 그 스크린도 앞에다가 꽃도 갖다 놓고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충무돼 있는데 위험하다고 다 떼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일 때인데 이분이 그걸 보러 가겠다고 다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포스트잇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떼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써놨어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다시 간다고 하니까 다시 떼었던 포스트잇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박 시장님이 보고 있던 포스트잇은 1열 정도로 다 같이 붙어 있고요. 그 전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건 막 엉키게 막 붙어 있거든요. 그때 떼었다가 어떤 분이 써서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 그 불과 이 노선에서 4명이 죽었었어요 이미. 근데 이슈가 안 되다가 이 친구가 좀 나이도 어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법도 많이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또 똑같이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 이 청년이 죽었어. 20대 초반에. 근데 이 친구도 가방을 열어보니 사발면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부랴부랴 뭐 중대재 뭐 차별 중대재해금지법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잘 안 했던 위암회에서 엉터리 같은 어떤 법 하나 올려놓고 그 위암회가 되다가 이번에 또 평택에서 또 깔려 죽었죠. 23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특히 이제 되게 노력하고 그면 인내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사회잖아요. 사회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일까? 이런 청년이나 청소년들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월급을 한 달에 140만 원인가 받았대요. 그래서 100만 원은 적금 들었고요. 30만 원은 동생이 한 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동생에게 용돈 주고 10만 원 정도는 나머지 30만 원과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어머니가 무조건 상관 말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런 얘기를 훈련시킨 친구예요. 착한 친구죠. 요즘에 보면. 그래서 정규직 되는 게 꿈이었고 나중에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인터뷰 글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보러 갔고 아이가 이제 뒤통수 날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거 얼마나 힘겹겠어요. 이런 입장에서. 어느 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자신이 자기 아이 교육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상관 말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라고 했던 말들이 너무 잘못된 교육이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동생이 한 명 남았는데 그 친구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잘못된 거 밝혀달라고 해서 나중에 다 이 잘못된 거 다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도 그 동영상 보면은 대기업 하청업체긴 하지만 취업했다고 뭐 양복 입고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컨베이어 벨트 뛰어서 죽었거든요. 이름 찢어가지고. 이 친구는 또 깔려 죽었고. 다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아프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성공하나?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인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주장하는 건 단순해요. 인내할 때 인내하지만 사회에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공의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 청소년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내 공간. 아까 우리 대표님께 소장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학교 밖 친구들이 80% 정도가 지역이 남는다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떠나는데. 그 지역이라는 삶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은 뭐 한 이틀도 떠들 수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요즘에 고민되는 게 이런 거여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런 말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마을, 벌써 10년 됐어요, 벌써.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등 평소 행복한 지역사회, 또 최근 5, 6년 안에 아동친화 도시, CFC라고, 칠드런 프렌들리 시티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60몇 개가 지금 한다고 지금 네트워크 만들었고, 지금 40개 정도가 인증받았어요. 아동 행복도시, 어린 행복도시, 유니세프에서.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18세 미만이니까 행복해야 하잖아요. 다 인증받았거든요. 행복한 도시라고. 한 40개거든요, 지금. 행복지수는 똑같아요. 계속 바닥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마을 혁신지구, 뭐 혁신학교, 마을 교육공동체, 온갖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그 질문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학생의 위치에서 입시의 대상으로 삶을 사는 친구들은 존재를 하지만 실제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 하나의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에 존재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이라는 이상한 위치것만 강요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또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경기권, 광역권 몇 군데를 제외하고 지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내거는 정책들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 청소년 정책에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을 내쫓지 못해서 안 달라는 뭐 그런 정책 같아요. 대학 가면은 장학금 주고, 뭐 서울에 뭐 지원해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 반에 3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거 아니, 이게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맨날 인구가 유출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구 없다. 사람 어떻게 데려오냐. 그러니까 삶을 그 친구들은 내쫓지 않아도 평균 유지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것도 고민이죠. 그러면 애들 인구 확대 때문에 청소년들을 지역에 내줘야 하나? 여기도 고민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청소년 청년들이 서울이나 올라가서 삶을 잘 건강하게 살고, 거기 행복이라는 단어도 좀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잘 살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다 올라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 서울에도 잠깐 있다가 내려왔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지하철 2호선 막 타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그 서울 인구의 4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지방에서 올라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상위권 이상으로 편입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살기 힘든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지역의 삶을 잘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또 그냥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이건 또 뭘까? 그래서 삶을 잘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무조건 지역에 살아야 한다? 무조건 서울에서 올라가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삶을 잘 살고 인간적인 인간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고민들이 좀 10대 때부터 내재 있어야지 서로 올라가건 지역에 남건 미국을 가건 어딜 가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제안의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가? 이게 지역사회라는 공간에 대한 것들이 이론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해 보니까 꽤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고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지역사회가 아니고,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가끔 영어 쓰는데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은 우리 윤철경 박사님이나 박경미 소장님이 좋을 거예요.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커뮤니티. 그래서 그 심리적 유대감이랑요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지역사회가 되려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묻는 거죠.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네가 살고 있는, 제가 집이 군산이잖아요. 오늘 지금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고 3분 거리인데 거기 뭐 하고 뭐 했어가지고 오늘 안 나가고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 오늘 주탐째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사는 거죠. 군산에 살고 있는데 심리적 유대감이 있을까? 소속감이 있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서울도 마찬가지지, 뭐. 심지어 유대감이 있을까? 근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살려고 할까? 이런 것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역사와 문화, 그런 전통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고민한 가치가 있을까? 소속감은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지? 시민으로서. 근데 이건 넓히면은 이제 그 지역, 마을, 시, 도, 뭐, 나라,
지구과제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 글로벌 시티즌십 이런 걸 또 다루면 안 되는 그 지구시민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꽤 크게 됐는데 그래서 다 넓어지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관계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서 여기까지 저한테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나 사업 이런 것들, 청소년 활동도 요즘에 맨날 이벤트만 집중하는 것도 아주 신기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세보면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수련관 문화의 대표적으로 그런 공간에서 맨날 하는 일들이 어울림마당이나 막 이벤트 공연하잖아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축소될 건데 문제는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실적 중심의 사업들보다는 진짜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나 성과 중심의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는 근데 수련관 문화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학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중심 어떤 내용들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도대체 어떤 변화나 어떤 성과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코로나19에서 더 깊어질 거다. 이번 예언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기 밑에 그림 보여요? 우리 딸들이거든요. 비 온다고 우산 가져오라고 해서 우산 갖다 드리면서 뒤에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제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밤마다 우리 꼬맹이들 기도해 주거든요. 유일하게 해주는 게 딱 그거 하나인데 새벽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하나. 뭐 어디 서울대나 어디 외국에 무슨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맨날 새벽에 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이에요. 제 사랑하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딸님 애들끼리.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해줬다는 관계는 없는데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주변 모든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게 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공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연애 안 해본 지가 한 20여 년 돼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 연애 감정이 지금 완전 바닥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힘들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이것도 복잡하고 어쨌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의 공간들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하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공간 이게 전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삶의 공간이 결국은 삶의 공간이 내 어른들이나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런 어떤 삶의 이상적 인간다운 삶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공간 계속 변해가겠죠. 내용적인 걸로 그런 공간들을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더 나와요. 이건 이제 완전 제 주관적이고 제 현장 중심의 제 관점이니까 쟤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 영어로 영어 잘 못하는 하여튼 파티스페이션이고요. 왜냐하면 참여 영어로 하는 이유가 그 원서 보면 다 짬뽕 돼 있더라고요. 파티스페이션, 인발브먼트, 인게이지먼트 뭐 온갖 심지어 인파워먼트를 참여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법대로 거죠. 그래서 또 자치는 오토노미, 자율성이나 이런 말이 공간은 뭐 스페이스, 플레이스 여러 가지 공간적 개념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플랫폼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제 별그락이나 연구소 제가 조직한 이야기 좀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가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자치라는 것도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참여하고 생명, 공동체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나 모든 것들과 이 생명,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치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그냥 막 붙인 거예요. 뭐 이론이나 이런 거 전 따지지 마세요. 제 마음이니까. 그냥 토론할 때. 그래서 공간들을 하나 설계하려고 그랬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생각을 하고 있고 운동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는 운동은 뜻을 세우고 이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고 그런 뜻을 세우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운동의 뜻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좋아질 거다.
거기 주체는 청소년들이지만 이들 돕고 지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많이 조직화하고 네트워크와 관계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넓혀간다. 이게 나름대로의 설계 그림이에요. 쉽죠. 비전을 하나 설정했죠. 법인 제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무허가로 있다가 법인이 붙어가지고 한 6, 7년 법인이 됐거든요. 좀 이따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무허가 연구소, 여기 지금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윤 박사님이나 박 수장님 두 분 다 무허가죠, 지금? 아닌가? 일단 알았어요. 좀 이따가 이야기 나눠요. 자, 그래서 원래 무허가로 한 3년 동안 돈 많이 벌었었는데 이 모양 돼가지고 완전 제가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하고 뭐 혼자 어떻게 하면 알겠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저희가 활동을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개건 계획을 세워요. 청소년들하고.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3년, 4년 같이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지금 청년들, 기뢰청년학교로 청년들, 평생 활동할 청년들 훈련하는 과정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발걸하게 활동하다가 넘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하는 친구는 하는데 대부분 1년, 좀 길면 3년, 4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1년 단위마다 마지막에 12월 달에 뭘 하냐면 그 달달 파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그락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달그락은 왜 달그락이냐면 앞에 달그락 이 소리 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소리. 청소년들이 내고 움직이는 소리가 달그락. 그 뒤에 달그락은 그 청소년들과 내고 움직이는 소리 때문에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소리 달그락 해서 달그락이거든요. 잘 정했죠. 그래서 이 연말에 하는 걸 달달 파티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청소년들이 자기가 무엇이 변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기가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거를 이렇게 안내하고 후원자들과 이웃들하고 나누는 자리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쓴 글을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책을 묶거든요. 그리고 나연이라고 지금 활동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재작년에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나는 올해도 역시나 서툴렀고 여기에 지금 발견한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모험으로 인해 많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 내 옆에는 키스, 이거 뽀뽀하는 게 아니라 know your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로 활동하는 자치교 청소년들이거든요. 자치교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힘을 내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의 모험은 우리의 의지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다면 쉬지 않고 엮일 것이다. 여기 되게 어쩌다 발견한 달걀학이라고 그 책자 제목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여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 쓴 글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알고 왔다 달걀학이야. 왔는데 참여해보니 힘들었다. 100% 다 힘들어요. 힘들어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다. 살아남은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뭐저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용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봉사활동들 주어서 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철저히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내용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내용들은 제 이름대로 그냥 자체성을 부여하고 진짜 활동을 한다. 이 진짜라는 말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청소년들을 실제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데 이벤트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이나 상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저희 입장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한다. 진짜로. 여기 있어요. 활동을 한다. 그래서 뭐 이웃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도 있었다. 이거 넘어갑시다. 재미없어요. 영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어제 찾았거든요. 제가 이 그림. 이 빨간색도 제가 만든 거예요. 특수효과인데. 그래서 물음표 있는 거. 하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처음 시작할 이거 몇 년 전에 그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겠다. 되게 단순해요. 청소년하고 청소년 활동가가 있는데 둘이 만나면은 뭘 해야 돼. 근데 여기 중간에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있겠지. 근데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실제 시민으로 삶을 살도록 도와줘. 근데 그 도와주는 과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 그룹 역동,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조직 안에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수렴이나 내용들을 만들고 그들이 세운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삶에 참여하게 하고 그 내용들이 정책이나 지역사회 변화를 일구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 있어요. 네, 그걸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이 있고 활동가가 있어. 활동가가 해야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직화해내고 그 안에 뜻이나 내용들 만들어가게 돕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네?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도 사람들 모으고 관계를 청소년에 대한 과정은 있지만 어떤 다른 전문성이나 외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냈어. 위원회나 연구위원회나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연결시키고 하고 독자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룹핑 하고 거기에 대표들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대표들도 후원도 같이 만들게 돕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용을 아니까 인포는 당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가 몇 년 전에 그 정책연구원에서 저희 그 지역사회 참여 관련해서 연구하다가 거의 개입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원고 써준 거였거든요. 저희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 끝에 보면 상금 활동가 보이죠? 상금 활동가. 저 활동가가 저 같은 사람이고요. 저희 선생님들 5명 있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자원활동가 말고. 그리고 그 청소년 대표자회라고 해서 자치기구가 13개 정도가 돌아가요. 뭐 인권하는 친구들, 기자단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 13개가 돌아가고 이 친구들이 연대해가지고 대표자회를 만들었어요. 이 대표자회가 또 선거나 내용들 공약 걸면서 뭐 하여튼 뭐 1년마다 뭐 자꾸 제안해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놓은 안건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1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각 자치기구별로 1년 진행되는 사업이 존재하고 연합회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들 묶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랑 논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가 크게 분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연구소의 1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10월 달 정도 내외가 되면 청소년 사회참여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사업들 뭐 프리마켓도 하고 신문 기자단은 신문 기사 책 쓰고 그다음에 뭐 글 쓰는 친구들 책 출판도 하고 뭐 하여튼 활동을 해요 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포럼을 하는데 이때 포럼은 뭐 하냐면 내가 활동한 거에 따라서 TF가 구성되는데 뭐 경제분과 무슨 그 다음에 그 복지 분과 인권 참여 분과 경 뭐 이런 문화 분과 이런 분과들이 구성돼요. 그래서 분과 안에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참여 포럼이라는 걸 하고 여기 내용 정리된 걸 지자체에 반영을 하고 정책화 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돼 있어요. 그래서 쭉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참여 포럼이나 정책 제안이 별로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고 가는 거예요. 시장님이랑도 쇼부 치고 쇼부 알아요? 전문 용어인데 쇼부 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 찾아오는 분들이 앞에 청소년들과 관계나 조직에 대한 것들은 많이 묻지 않고 어떻게 홍보하냐, 애들은 왜 모이냐, 정책 어떻게 해 이것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물어보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좀 이따 아니 물어보셔도 돼요. 그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다 언짢으신 건 아니죠? 다들 다 째려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기분 좋게 하세요. 좀 막.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청소년들 조직이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왼쪽에 이 위원회들이 다 자기만의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회참여위원회는 망했어요. 재작년에. 망한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법조인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정책들, 교육정책이나 법 전공한 사람들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산대 지금 박병석 총장님이 법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분도 모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이가 이게 안 맞더라고. 교사분들하고 법조인분들하고 되게 딱딱하고 야 정말 여기 되게 무거웠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법조인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편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교사분들 중에서 몇 분이 되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교육자치 연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청이랑 해서 작은 포럼도 만들고 뭣도 해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해가지고 7, 8명 모여가지고요. 교육자치 연구회라고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 데서 한 1년 걸렸네요. 선생님도 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그 지난번부터 교육자치 관련해가지고 연구보고서나 책들 읽으면서 내용 만들어 가자고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자원활동가 그룹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가 돌아간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관 만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거 많이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사무실에 지금 달그락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해가지고 돈을 들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돈 들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돈 모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다 돈 모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5천만 원 보내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리모델링 3천만 원 하고 1,000만 원 보증금 내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기 이런 것들은 제 주변에 위원님들 도와주는 분들이 처음에 계셨는데 조직한 분들이 이분들이 십실반해가 저도 돈 내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인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기 샀어요. 집기 의자랑 책상이랑. 그리고 개서식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 초에 연합회 구성할 때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게 아니라 그룹을 만들어요. 이쪽 팀, 그러니까 당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민주당 이런 거 안 하고 달고나 당, 뭐 이름이 다 여기 되게 달달하대요. 뭐 그다음에 IT 장르 뭐 당,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장, 부회장 이래가지고 섞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약 걸고 선거해가지고 뽑혀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 1년 뽑히면 1년에 공약에 대한 거 제안하고 사업계획 발표하고 그리고 연초에 모든 자치구역 나와가지고 자기 1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요. 이 사업계획이 결국은 1년 계획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그래서 프리마켓도 하고 지역사회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지역 이웃분들 도와주시고 하고 그리고 뭐 달도 콘서트라고 해서 진로 콘서트도 하고 근데 여기 들어간 얘기들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진 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간 되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7년 전에 저기 처음 개관하면서 지역에 일간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경기일보 이런 거 있죠. 광주에는 광주일보, 전라북도에도 전북일보, 세전북신문, 도매일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전북신문 사장님이랑 좀 알아가지고 MOU를 맺었어요. 한 6년 넘었는데 그래서 목요일마다 달그락 지면을 통으로 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그래서 6년 7년 동안에 빵꾸 한 번도 안 났어요. 여기 청소년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좀 멀쩡한데 담당 간사님은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 일간지에 올라가는 순간 네이버 검색도 되고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기사를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촉진도 해야 하고 일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신문을 쓴다, 신문을 만든다. 그리고 또 책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그대 어떻게 살아오셨나라고 해서 동네에 두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이분들 만나가지고 연애 이야기 이런 얘기 들어드리고 통제해드리고 꽃도 선물해드리고 애들하고 관계하면서 잡지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뭐 네버엔스토리라고 갑자기 청소년 위인전을 쓰겠대요. 어른들만 존경받을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또래 친구들도 위인같이 멋진 친구들이 있다고 또 청소년 위인전을 쓴다고 그래서 나는 위인은 이수진 장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친구들 네버엔딩 스토리하고 발음이 안 되네.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얘기 써서 팔고요. 진로나 에세이에 대한 부분인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어나기 5분 전이라고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기 15분 전, 차려도 20분 전.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뭐 나는 어린이 되기 싫은 점. 그리고 아래는 뭐냐면 출판 기념회하는 장면. 그래서 보시면 일어나기 5분 전이니까 잠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선생님들도 초청하고 부모님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책 출판에 거의 다 팔렸어요. 일어나기 5분 전이 지금 몇 권 남았어. 5,000원. 저희가 책은 거의 다 팔려요. 왠지 알아요? 얼마 안 찍어요. 300권, 뭐 500권 이렇게 거의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 장면이냐면 아까 그 참여 포럼 한다고 했잖아요. 달그락 참여 포럼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체 친구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참여활동 이런 거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퍼실레이터 발음 안 돼. 촉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200인 토론회, 100인 토론회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나 모아놓고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전문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애들 2박 3일 돌릴 수 있어요. 전지로 뭐 이것저것 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소리가 뭐 가로등 바꿔달라, 쓰레기가 많아요, 급식이 뭐 지랄 같아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CCTV 많이 달아주세요. 아주 민원 수준에.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은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자기 삶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삶의 공간의 의미나 역사도 파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정책도 알아야 돼요.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도 좀 알아야 하고. 근데 선생님들조차도 이걸 잘 모르거든요. 막 그냥 무슨 청소년 참여장이면 학교 교사관, 청소년 지도사 애들 모아놓고 야 니들 발표해봐. 아직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아니니 참여를 해야지. 이렇게 누구 성대모사인지 모르겠죠. 저는 아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 잘못하면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도 안 됐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막 던지는 거예요. 윤청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큰 틀의 내용을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 전혀 모르는 어떤 아주머니나 아저씨들 모아놓고 뭐 도움 줬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뻔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 드리는 거냐면 자기 고민이나 성찰이나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과정을 삼아야 한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활동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럼 할 때는 분과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권 참여분과, 문화분과, 무슨 뭐 경제분과 분과를 만드는데 그 분과가 5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TF를 구성되는데 자치구 10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음식 만들거나 경제활동 했던 친구들은 경제분과에 많이 들어가고 기자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인권 참여나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진로 쪽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활동했던 근거에 따라 들어가게 돼요. TF를 조성이 되고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자기 친구들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역 정책들 꺼내가지고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꺼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설명 좀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논문이나 내용 찾아보면 청소년 살기 좋은 이상사회가 뭘까 이런 것들 해서 외국 논문들 정책 연구 만들어서 이런 것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TF 팀장 했던 친구들은 발제글을 써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모듬미거든요. 그래서 서기도 있고 발제글 쓰는 친구들이 이제 모듬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우리 친구들만 들어가면 힘들어서 외지에 있는 친구들, 뭐 학교 밖 친구들 넣으려고 했고 다문화 친구들 넣으려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긴 안 되고 하여튼 어쨌거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또 전문가들 한 명 심고 이 사람들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 토론이 가면 그때 잠깐 개입해줘.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모아서 하단에 보시면 시의원, 시 담당 과장, 국장, 담당 교수 다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이 모아진 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 시의 상황도 있잖아요.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시로 보내서 이전 공문인데요. 정책 차관대회도 하기로 했고 어린이 청소년 의회도 운영하고 조례 통과시키기로 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공문으로 받아요. 저희가 꼭 받으면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도인가 그때 청소년 자치권학대라는 주제를 통과를 시켜요. 청소년들을 7명이랑 여기 시의원분하고 TF 만들어가지고 2달 동안 논의해가지고 정부 하나밖에 없는 조례인데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이 조례 되게 중요해요. 통과를 시켜가지고 2016년 9월달 통과시키는 장면 이상 통과시킨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갔죠. 이 친구들. 조퇴기 쓰고 나와가지고 의장님 허락받고 2달 동안 정말 개고생한 내용들이 통과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지켜보러 왔어요.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더 재밌는 게 어디 가서 사례라고 설명을 했더니 학부모님 뭔가 교사 선생님이었나 손을 들면서 이런 애들 사회참여에 관심이 공부도 안 하죠 막 그러더라고요. 대학 가지 않았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얘는 서울교대 갔고요 가운데 이대 갔고요 얘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리고 있냐면 공부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그리고 다른 차원의 일들이고 그 다음에 진로를 하더라도 똑같은 교대를 가더라도 이 친구들은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의 고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차원의 정말 성장을 되게 많이 봐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따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웃들 중에서 풍청직이라고 주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원활동가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이들 멘토도 되도록이게 해주시고 일일 찻집에서 1년에 300~400만 원 후원도 해주세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라고 몇 년 전에 선거권 관련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저희 기관이 사무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 보이세요? 저 있는데 여기 함세용 신부님 있고요. 바로 옆이 저예요.
여기 최현진 교수님, 박주민 의원, 소병훈 의원, 권미혁 의원 다 보이세요? 저만 보여요. 괜찮아요. 국회. 네, 전국 포럼도 열고 해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2년 동안 엄청 고생했고 담당 간사로 미나세 만들었더니 미나세이 끝나고 사직하고 대구로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만들었어요.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다는 거 표현하는 거죠. 집은 군산인데 국회를 그냥 집단을 왔다 갔다 했으니 나빠들이.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내년에 또 이제 선거하잖아요. 저희가 선거하는데 민선 7기 들어갈 때 저희가 아예 작심하고 지역사회 정책을 바꿔보자 해서 포럼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뭐 문화, 뭐 인권 참여, 교육 진로, 경제, 복지 안전 5개 틀을 나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데려왔고 청소년 TF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청소년 문화정책이면 김민 교수님이 청소년 문화연구 오래 했잖아요. 김민 교수님이 왔어요. 후원자인데 오셔가지고 20년, 30년간의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들 저희 달걀학 친구들이 조사하고 지역 문화정책 이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가분들, 원장님들 오셔가지고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사업의 실제적인 얘기 해주고 도의원, 시의원들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그 방학 동안에는 그 내용들 모아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캠프 안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청소년들끼리 그래서 뭘 했냐면 그걸 정리를 해서 모아가지고 5개 영역에 181개인가 의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설문조사해서 1000부를 넘게 돌렸는데 900몇 부가 회수가 됐어. 거기에 우선순위를 설정해가지고 45개 의제에 아니 5개 영역에 45개 의제가 튀어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시장 후보분들이세요. 후보들을 모아가 토론회를 하고 끝낼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도 많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보들 다 만났어요. 개별, 각계전투 만나가지고 청소년들 TF 대표들하고 저랑 만나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해가지고 거의 다 확약을 받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마을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 거칠긴 한데 달걀학이 유일하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적자 안 본 책. 이거 팔아가지고 저희 은양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방송시설 했거든요. BC 한 300 있나 한데 어쨌거나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시민정책 연대도 만들어서 뭐 제안도 하고 그래가지고 민선 7기 때 공약사업을 박았죠. 그래서 군산시의 청소년 정책의 60, 70% 정도는 거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1년 지나고 나서 다음에 시장님 바로 당선되자 군산 그 달걀학 가운데부 시장님이세요. 와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깊은 얘기 대표들하고 나눈 거고요. 그럼 1년 반인가 있다가 공약이 실천되고 있냐?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또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리해가지고 뭐 별표, 세모표, 엑스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토론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DIBS라고 마을방송국 만들었던 장면이에요. 저희 방송국 있어요. 나름 잘 돌아가요. 이번에 하여튼 뭐 해요. 좀 이따가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네팔에 가다가 뭘 찍고 기뢰 청년학교라고 해서 뭘 또 상단에서 하기도 하고 했어요. 자비량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네팔 갔을 때. 최근에는 네팔 청소년들하고 지금 매 격주로마다 토론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사회의 문제, 고민들, 각 나라의 고민들 나눠가지고 에스티메이크라고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5년 지나면서 위원들 대표, 청소년 대표랑 5년, 새로운 5년에 대한 전략 짜는 그런 장면이에요. 발견하기가. 그리고 이번 연도 작년에 그 총선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따로 전략적으로 정리하려고 청소년들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논의해가지고 시험지 만들어서 후보들 들여가지고 후보들이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시험을 본 거죠. 그 시험 문제 정리해가지고 언론 보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걸어드리고 어떤 분이 회춘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춘이 뭔 말인지. 명예 청소년증. 그래서 걸어드리고 하여튼 뭐 그런 장면이 그렇게 상도 타고 것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뢰 청년학교라고 10년 전에 이제 공간 없이 그냥 청년들 훈련했던 건데 작년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모금해서 만들었어요. 청년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하는 준비하는 청년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자립할 수 꿈꾸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활동했던 장면들
선생님들 발표한 장면도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매주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하단은 네팔 지금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코로나하고 논의하는 것도. 잡지도 발간했어요. 이건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하고 책을 쓰는 것들을 많이 출판을 하는데요. 내 책 말고 잘 팔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써서 읽히는 내용을 만들자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고 있고 해서 출판하고 있고 독립서점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연말에 발랄 파티라고 해서 아까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의 소회나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축제한다고 어른들 나와서 인사말은 없고요. 청소년들이 나올 핵심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건 무엇이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걸 나누는 자리. 그러니까 교회로 하면 무슨 간증집회 같은 건데 너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간증집회가.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한 바퀴 돌면은 무슨 영웅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감동이 있어요. 막 울컥하기도 하고 참여했던 후원자나 위원분들은 우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내용들 역동적으로. 그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안내할 테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그건 공짜예요. 그래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다 돌아가고 그래서 한 해는 또 군산대학 큰 홀을 빌렸어요. 한 200명 넘게 모였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줌으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하여튼 과정들이 있었어요. 과정들 해가지고 참여해서 부모님들, 청소년들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축제처럼 하고 노래도 만들고 하여튼 책도 안내하고 해가지고 되게 2시간 동안 재밌었답니다. 파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큰 틀이에요. 큰 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에 오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정책이나 조례나 마을공동 사람들이 왜 모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돈은 어디서 만드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꼭 하는 얘기인데 어디를 가나 특수효과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저 PPT 하나도 못해요. 그냥 글만 쓸 줄 알고. 글은 빨리 쓰는데 그림 찾느라고 몇 시간을 보내요. 뭘 붙여야 할까.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바닥에 보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인간다운 삶은 뭘까? 이게 이제 바탕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지. 다 다르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나?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 하나 제가 뽑아본 건 살다 보니 자기 삶에 참여하고 자치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지금 삶까지는. 그냥 객체로서 누굴 끌려다니는 건 노예의 삶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스파르타쿠스를 막 계속 보고 있거든요. 밤마다. 그거 보셨어요? 드라마? 넷플릭스 빨렸는데 막 모가지 따고 피 터지고 막 이런 드라마 있어요. 미국 미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하도 그걸 보다 보니까 전혀 감각도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노예에 대한 삶과 빨리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친노예라고 되게 많거든요. 자기는 알지 못하거든요. 주체적인 삶에 대한 게 뭘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확신하게 내용을 만들 수는 없지만 결국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어디 다른 공간도 아니고 지역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있는 존재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돕는 게 맞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을 한 거죠. 핵심은 결국은 진로나 사회 변화,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진로는 청소년만 직업, 진로 장벽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진로는 원문 해석하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 라이프, 삶이에요 결국. 저도 진로의 한 과정이 있고 저도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계속. 근데 우리 선생님들 꼬셔놨기 때문에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려고 하다. 어쨌거나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진로의 지역사회 변화 가능한가. 거기를 구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역사회의 삶의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관계와 소통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예 저희 선생님 팀 이름 중에 공유변화 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알릴까. 결국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 지금 존재한 청소년 삶에 대한 걸 알리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영어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까. 그래서 3월달, 2월달에 청소년들이 발표하는데 1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반드시 공통으로 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긴 해놨는데 나는 우리 기관, 우리 조직, 우리 자치기구는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시민으로서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배움의 대상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킬까. 학교 밖 청소년이나 시설 청소년이나 종교 1, 2등한 친구들이랑 관계없어요. 다 섞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대상화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거기 안에 기여하다 보면 다른 차원 일이 만들어진다. 철저히 복지기관이나 뭐 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 없어.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항상 가르쳐 하려고 하는 덤비는 사람들이 저 이게 너무 싫어요. 아주 까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같은 동등한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걸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삶의 진로도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건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이웃의 진정성 있는 관계들.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를 가르치는 어른이 아니라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른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나연이 이야기 해드린 게 그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기관 일은. 솔직히 말하는 활동들이. 왜냐하면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제가 훅 지나갔는데 여러분 책 출판해보셨어요? 근데 1년에 책이 한 권 출판된단 말이에요. 그 작가는 잘합시고 글 쓰는 친구들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초창기는 진짜 상처가 많고 학교 밖의 친구가 대표였고 지금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집단으로 모였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하여튼 막 울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즘 좀 글 쓰는 친구들도 고민하고 목적이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 책 출판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자단을 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모든 학교에 기자단, 미디어, 방송만 다 있어요. 1년에 한 찌라시 같은 이렇게 전단지 몇 개 만들고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기자라고 하는데 우린 진짜 기자인 거예요. 아카데미 통과해서 기자증을 줘요. 신문사에서. 모임에다가. 신문 기자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막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제안도 실제 보고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데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사람답게 삶을 살기 위한 공간의 공동체, 뭘 학습하고 과정도 어떻게 심어가나 이게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이다. 설명해 주기.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여기까지 발표하고 또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장님이 그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발제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갖는가, 유대감을 갖는가, 또는 안전한가, 사랑한가, 사랑을 받는가, 혹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뭐 이런 것들 화두를 던져주셨고요. 또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군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이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는 달그락달그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제 내용을 쭉 들으셨는데 패널 분들과 그 외 참가자분들 순서에 상관없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윤철균 박사님 질문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저 정건희 선생님 뭐를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렇죠? 저희 정책연구원에 와서 한번 발표도 해준 적 있고 회복 친구인데 사실 이렇게 정건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화상이지만 대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건 오늘 처음이에요. 전화는 했었지만 전화 통화는 하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있었거든요. 정건희 선생님은 군산에 있고 저는 뭐 서울 세종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문제의식이 같다. 결국은 청소년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을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사회나 청소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문제의식이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 청소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분들이 이제 모였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 않다. 지금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에 그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 현장에서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계시다는 거는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운동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지금 정건 선생님 굉장히 잘 이미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인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천재적인 정건희 선생님의 청소년 활동력, 이것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가 돼요. 제가 위축되거든.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지? 야,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저거 중에 하나 하기도 어렵겠다. 어? 하나 하기도 어렵겠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이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생길지 몰라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 이상은 안 한다. 각자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게 합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건희 선생님이 조금 그 부분에서 앞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거리를 우리한테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건희 선생님이 그래도 먼저 경험한 정건희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 현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꾸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정건희 소장님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 이 말씀에 답변을요? 네. 뭐 여기 계신 아, 분들을 응원하시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제 일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천재적이지도 않고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간접집회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포장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것도 되게 경계해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할 만큼 하는 거예요. 할 만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막 풀어놓다 보니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 각자의 현장에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도 다 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조직도 자치기구도 제가 말은 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와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나 뭐 교사들이나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와요. 저희 기관에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연수도 받고 들어오는데 홍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를 한다는 건 뭐 제품이 좋아야 하는 건데 그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모임하고 모이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생각하고 방향이 잘 설정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과정의 일들이 다 잘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자치기구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만 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장이랑 부회장을 뜨거운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분위기가 콜발 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근데 갑자기 이 친구 깨졌네. 와, 완전 그래 초토화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전체 회의가 붙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년 할 거냐?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 신천지나 다른 어떤 종교처럼 연애를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내외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부 토론하다가 결국은 그냥 알아서 하자 이렇게 결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되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 조직 운영하는 돈 필요하잖아요. 철저히 저 후원받아 운영하는데 처음에 5천만 원 줬던 분이 저희 너무 잘한다고 1억씩 보내줬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저희가 2억 5천에 3억 정도가 1년 예산이에요. 선생님들하고. 나머지는 연구비 받기도 하고 다시 후원 받기도 해서 법인에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땜빵땜빵해서 기업적으로 왔는데 3년 지나니까는 저희가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분이 후원을 안 하셨어요. 1억이 빵꾸난 거죠. 독립할 수 있대요, 니네들은.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후원 사업 갑자기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기 예술현장 빌려가지고 막 행사도 하고, 그렇게 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향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잘 설정하라고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훈련됐다는 표현보다는
오래 같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한 친구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저 만나가지고 뭐 30대, 40대 지금 초반까지 계속 같이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친구인데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7, 8년 같이 있는 친구도 있고, 실습하다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몇 년 활동하다가 들어온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친구들이 되게 신뢰하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냥 뭐 늘어놓다 보니까 괜히 많아지고 있어 보이는데 별로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들 힘들다 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근데 하는 거. 그래서 다 잘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 좋은 사례 나눠주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박수장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뭘 잠깐. 혹시 김정삼 대표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패널로 참석해 주셨는데 그 달그락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페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살아있는 모습 너무 좋고요. 그 말씀 중에서 좀 진짜로 하게 하는 거, 그런 걸 놓지 않으려는 노력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생존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역할은 있습니다. 역할은 있는데, 이렇게 지역 로컬 안에서 속살을 채우는 작업이랄까요? 그런 작업들을 좀 끊임없이 해오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저희 성남 지역에서 청소년 참여라는 어떤 이런 정의, 어떤 개념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뭐 이런 건데,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데, 서로 자기 역할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또 의지가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도 되는데, 어쨌건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처럼 좀 약간 좀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야보다는 굉장히 협소한 시각으로 그 청소년 일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군산에서 우리 정건희 소장님 같은 분이 계속 놓지 않고 계시니까 존버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사례를 많이 이렇게 전파해주고 계신데, 이게 좀 다른 지역에 좀 보편화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청소년을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어디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군산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정골 소장님 미친 듯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례다 하면 소장님을 이렇게 손오공처럼 복제하면 가능한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한다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언을 혹시 주세요. 네, 정건희 소장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YMCA 잠깐 있었거든요. 오래 있었죠. YMCA 있었는데 제가 99년도인가 8년도인가 무슨 워크숍에 들어갔었어요. 선배들 만나는 4명 뽑혀가지고 저희 의정부에 다락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때는 운동선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체가. 근데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제 저 한 20년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돌아가셨나 그러실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또 후배들이 없다,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활동가를 뭐 양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문명이나 어떤 도암전 다른 지역 가면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미 사장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10년, 여기 나온 지가 지금 10몇 년이 다 나와가지고 독립이 아니죠. 나와가지고 프랜스 형태로 만들었던 연구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게, 그래서 기류의 청년학교라고 해서 청년들을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어떤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살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 지역에서 청년들을 함께 삶을 살면서 실제 삶을 살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회 초년생들, 뭐 교사도 좋고 사회복지사 상담사도 좋고 이런 사람들 열 몇 명씩 모아가지고 해달했던 그런 과정들을 1년 과정, 2년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발그락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양다리 걸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뒀다가 매년 고민하다가 작년에 아예 거점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시도를 해봤어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 우리 김정삼 대표님처럼 이제 저는 이제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몸도 안 좋고 말이 29살이지 얼굴은 29살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은퇴해봐야 앞으로 10년, 15년 많이 해봐야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많이 하면 15년 정도 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하면. 근데 윤청일 박사님처럼 뜻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발그락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1차로 소수지만 외부 청년들 지역에 한계가 있어서 계속 관계하거나 이런 친구들 진짜 생각의 친구들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해보기도 했는데 거기 또 약간의 고민도 좀 많이 있고 그래도 이걸 좀 변경시켜가지고 경험도 있고 한 사람들 뭉쳐가지고 훈련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기대 청년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부적인 얘기가 다 드리긴 너무 많지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커리큘럼이 또 있어요. 1년 과정이 있고 이사회 또 조직했어요. 이사회를 또 조직했어요. 지역에 조직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여기는 20대부터 51살 청년까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12명 예수님도 10명, 12명 하다가 한 명 자퇴하고 뭐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10명 내외의 분들을 1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략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만나보고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삶의 지역에서 지금 하는 일을 잘하게 하면서 발그락이나 지금 임 박사님이나 저희가 꿈꾸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안내해주고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립을 하게 되면 또 전략적으로 같이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로 말하면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것들을 이 일을 때려치기 전에 한 10개 이상은 만들어 보자 이런 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간 만들기는 쉬워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것도 잘 만들거든요. 공간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보증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있고 월세 낼 돈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공간에서 전략적으로 또 사업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 그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운동에 이야기했는데 뜻이나 이상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힘,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관계.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닥에서. 그걸 맨날 한다는 게 법인 수당 만들어가지고 위탁받아가지고 시설 운영하려고 들어가 버리면 거기만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해보려고 해서 전략 만들었다. 그러니까 김정삼 대표님도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후배들 위해서 뭐 길 위에 청년학교 아니 길 아래 청년학교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시기를 고민을 해보 아니면 하늘 청년학교 하나 만들어 고민을 해보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1년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개 팀만이라도 자립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만큼의 꿈이나 목적이 있는 친구들 집중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일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달그락에 대한 명성을 저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뵙고 만나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지역 안에서의 어떤 청소년 커뮤니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스러웠고요.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달그락의 청소년들 그리고 사업들이 군산 이외의 지역과는 이외의 다른 지역의 청소년 또는 기관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두 번째는 달그락이 군산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이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일단은 저는 미리 그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허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의지하거나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걸 예전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20년 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뭐 케이스 매니지먼트랑 사례관리 이런 것도 없을 때부터 위기아동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에서 뭘 해보려고 저기 했고, 지역사회 보장 네트워크가 없을 때 손잡고 움직이면서 내부에서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지역의 네트워크들을 좀 되게 많이 돌아요. 정 네트워크 마찬가지고 돌아가다 보면 계속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여기 이제 시설의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한계라고 또 봐요.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달그락 처음에 모델링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나 다른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건 간다. 할 수 있는 건 한다. 이게 지금 전제였고요. 다만 우리 조직을 만들 때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뭐 관장, 센터장 이런 분들은 지양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잘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위원들 조직 명단이 거의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뭐 저도 있고 이미 활동가들 다 그쪽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청소년 선생님들 만나기도 있고 거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역에서 연대할수록 연대하되 그 어떤 그런 얘기에 막 몰입하고 하진 않아요. 그 전국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건 한다. 그래서 18세 선거권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예 그냥. 그것도 과정이 있는데 뭐 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야기하면 긴데 다 과정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18 선거권도 예전에 이제 지금은 낙선에서 안 계시는데 그 의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18 선거권 관련해서 발의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만 알잖아요. 내용을 보니 나름 의미가 있어. 당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성명서를 내려고 하는데 또 성명서 내봐야 우리 같은 사람만 보니까 그러지 말자 해가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중앙 일간지 한번 내보자. 내가 다 쓸 테니까. 근데 중앙 일간지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는 많이 있는데 이게 긁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거 성명서 내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도 알아보고 한겨레도 알아봤는데 한겨레에서 메인에 하단 내는데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부장님이 시민단체 민간단체고 하니까 싸게 해주겠다 해서, 이건 대입이라고 말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싸게 해서 그래도 한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일주일 만에 모았어요. 또 3만 원, 2만 원.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이게 좀 또 기회다. 그래가지고 모였고 논의를 했고 대전에서 모이면서 시작을 했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계속 넓혀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5개 기관 모였었는데 나중에 그 1년 동안 활동 밑바닥 꽤 올라올 때는 146개가 모여서 18선거 공동의 네트워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재 시대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기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속 청소년 필요한 거나 욕구에 따라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져 있고, 뭐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참여해서 전략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다만 요청이 오거나 꼭 필요하거나 저희들이 연계할 일이 있으면 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지구, 그 교육장님 새로 오시면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속 얘기 나누고 개입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 뭐 전체 가지고 매달 모여가지고 뭐 밥 먹고 이런 모임들 많잖아요. 가면 똑같은 분들 안 계시고, 제가 뭔 말할지도 안 할 텐데 무슨 보장예배치에 네트워크 하면 다 똑같은 분들 안 계세요 계속. 그래서 1년에 사업들 축제나 이런 거 다 지원돼서 하는 것들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개입을 하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략화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한다. 전국 규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려고 한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동종업계라고 하는데 다 친하잖아요. 동종업계분들 친한 분들이어서 그냥 친한 대로 하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민간단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NGO, NPO 관련해서 지침서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모금 때문에 공부하면서 듣는데, 이사회 조직할 때 동종업계 있는 사람들을
제 기억에 30%인가 20%인가 더 이상 받지 말라는 이론도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우리는 이 바닥에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정말 잘 봐야 한다. 핵심적인 내용들. 아니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풍마시 하듯이 돌아갈 거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답이 되셨어요. 저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커피를 지금 2잔이나 마셔가지고 가슴이 뛰고 지금. 원래 좀 네. 오전에 또 뭐 물어보시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네, 또 네, 궁금한 게 네. 궁금하면 안 되나요?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읽어드리려고 다른 했었는데. 분에게 먼저 네, 저 했으니까 좀만 기다릴게요. 그럴까요?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대학생이 그 본인이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자라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근데 그런 소외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 경험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대학생 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면이나 읍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나 이쪽에서 오늘도 어제 그 오윤택이라고 거창에서 말 활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길청 1기인데 이 친구가 현수막 뭐 공연했더라고요. 맨날 무슨 검사가 되었습니다. 뭐 서울대 입학했습니다. 이런 현수막 하면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 농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현수막을 거하게 붙인 거예요. 와. 그거 좀 진짜 감동받아. 그러니까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농사를 짓건 검사를 하건 뭐라건 간에 아까도 저는 우리 아이들 꿈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딸내미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딸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건 간에 소소하게 살지만. 그래서 예전에 지역환경센터 관련해가지고 3년인가 4년 동안에 일단 저희 법인도 운영도 했었고 평가를 제가 다녔었어요. 평가팀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어요. 지원센터도 해봤고 학교 해봤고 그다음 대안학교 공공 대안학교 컨설팅도 그렇고 평가도 해봤고 그다음 수련관 수련원 이건 잘 아실 거고 교육복지사 그러니까 청소년자 개입된 건 좀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어봤는데 해보기도 하고 그 평가할 때 제가 약간 그 좀 가슴으로 눌렸던 게 어디 저기 전남 쪽에 산골짜기였는데 완도 쪽에 아직 배 타고 뭐하고 들어가 산골짜기 들어갔더니 진짜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인데 어떤 목사님 노부부인데 이분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1년인가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1년을 운영하면 국가에 지원을 해줬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채점을 해가지고 돈을 주냐 마냐가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잘려야 돼. 서류도 엉망이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산골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봉고차를 타고 하루에 운전을 2시간씩 하세요. 그러면서 골짜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공 한번 차게 하고 잠깐 봐주고 또 집에 별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애를 놔버리게 되면 걔네들 계속 앉아가지고 진짜 다른 이상한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산에 들어가는 거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봐요. 그냥 진짜 그 친구 삶을 살고 싶으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하시고 저처럼 다시 군산 내려오시든지. 군산에 오셔서 좋아. 여기도 여기 면이니까 되게 많아. 박경규 소장님 정보 봤어.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각자 지역의 활동을 하지만 이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 기관에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한 반토막이 나버렸긴 했지만 한 200여 명 친구들이 보통 활동을 해요. 재작년에 213명이 활동 멤버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학교 가게들이 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뭐 구하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룹홈 이런 친구들 몇 명 소속돼 있기도 하고 근데 달걀하기 오는 순간 그런 모습은 없어져요. 그리고 전교도 1, 2등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섞어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달걀하기사람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후원 행사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크게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 땜빵 했거든요. 티켓 팔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임원 애들이나 이런 친구 토크처럼 달걀하기에서 어떤 삶이 있는 걸 발표를 했는데
반절은 아까 말했지만 고대도 가고 이대도 가고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또 반절은 신학대도 가고 학교를 막 정하겠다는 애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 모였던 1200명의 그 지역 분들은 다 이쪽만 본 거예요. 고대 가고 이대 가고 3대 가고 뭐 1대 가고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 학교 저항한 친구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복지기관 복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청소년 기관은 다 섞어놔야 한다. 학교각센터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국가 청소년위원회 학교각 지원 무슨 민간의 그 무슨 이 지원위원이거든요. 소련 명밖에 없던데 거기에 봐도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중요한 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기관이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해야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면이나 외교 친구들도 그렇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세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달그락을 나름 모델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분이 살 수 있는 거 혹시 어려우시면 박경민 선생님 물어봐서 기대청년을 들어오세요. 거기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요. 힘도 받고 장수에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다른 데 있다가 도 닦는다고 산에 들어가 스님 밑에 계시다가 어떤 분이 계세요. 나는 박선현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장수에 들어가가지고 농촌 아이들 만난다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사무실도 없어 거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피스메이크 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재밌는 분들이 많이 의외로 좀 계신다. 그런 분들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외롭잖아요. 외롭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게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터지면서 전 되게 긍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면서 가깝게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눈을 보면 지금 저를 막 다 째리고 있거든요. 오픈하신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어떤 교사가 혼자 자기만 얼굴이 보고 나머지 다 까만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더라고요, 혼자.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전 그런 꼴을 못 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주도하지 않아서 떼주는데 박 선생님은 아시지만 얼굴 다 까라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못 하죠. 누군지 모르니까. 쟤 왜 저러나 그럴까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을 대면한다는 게 뭘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뭐지? 네트워크하고 속이야기 나누는 관계가 뭘까? 이 좀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분들도 이런 네트워크 직접 만나는 과정 안에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감동 있고 가슴 저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맨날 만나도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맨날 만나도 힘들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집에 우리 와이프가 막 나한테 그런 존재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아침밥은 맨날 주고 가거든요. 어쨌거나. 그게 여러분들, 근데 또 저 인간 왜 이렇게 보수형에 보지 않아요? 저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리고 있냐면, 시골에 있더라도 옛날 사례를 하나 드리면, 살해 걸리지 않은 만큼만. 저기 금산이라고 있어요. 금산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던데, 한 5년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몇 명이 내려가가지고, 3, 40년 된 폐교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금산 간디학교 있거든요. 거기 졸업생 막 졸업한 친구랑 같이 연대하고 해가지고 5명인가? 내가 들어가서 하면서 간다고 하니까 나보고 청주 5병을 사러 오더라고요. 알아요? 정종? 술좀 가지고. 왜 사오냐고 그랬더니 저녁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하게 한다고. 못하고 피하는데 살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만 살고 거기 지역 어르신들 만나고 애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만 네트워크는 필리핀하고 연결돼 있고 서울하고 연결돼 있고 해서 계속 관계하고 네트워크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길청이나 하면서 저 네팔이랑 필리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좀 연구 사업 하는 것도 지금 뭐 이것만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지어가는 시골에 있더라도 군산은 시티인데 시골이라고 하거든요. 맨날 서울에 명함 주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요. 서울이라고 하면 좋다고 하고 군산이라고 이상하게 봐. 이상해 애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더라도 다 네트워크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죠? 군산에 있고 우리 친구도 강원도에 있고 윤 박사님 서울에 있고 박소녀님 이렇게 정읍에 있고 그런 관계력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라. 네? 어려운 박소녀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1학기 거의 끝났거든요. 2학기 편입생 받으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좀 빡세긴 하지만 제가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2천만 원인데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무료로. 자 우리 네. 또 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상화 선생님 아까 질문 못 하셨던 거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진짜 활동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진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자증, 아카데미를 통과하고 기자증을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사실 군산 지역은 군산 안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저는 군산 밖에 있으니까 그 조선업과 그 자동차 업종이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또 군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글이라든가 뭐 참여라든가 뭐 기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네. 일단 그것도 한 두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되게 좀 불안해 보인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나라라고. 또 지금 친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이전 정부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곧 터져 죽을 뭐 그런 나라처럼 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참 신문 나오고 군산에 조선도 날아가고 GM 날아가고 할 때 서울에 회의나 요즘 제가 서울 끊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울 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힘들어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가면 항상 뭐 힘들죠. 나한테 막 그래요. 근데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조선업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주변 여건에 대한 환경적인 이야기는 계속 하긴 하는데 또 일상을 살아나가요. 잘 살아나가고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갑작스러운 빈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빈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소수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GM 다닐 때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거나 이제 뭐 매덕 가지고 퇴직하고 나오긴 했지만 뭐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이 있으면 집안 경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 이전에 뭐 학원비 해가지고 실제 사례인데 그 뭐죠? 그 국악 비상을 했나 봐요. 근데 상모나 이런 게 비싸나 봐요.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전 잘 모르는데 저희 위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단장하시는데. 근데 이런 걸 살면 150만 원 들고 대회 나가려면 이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주질 못하는 거예요. 학원도 가끔 가고 밥도 잘 먹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전하기 다르게 갑작스러운 빈곤이라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긴 거죠. 생긴 거고 또 지원센터나 이런 데나 이런 기관들은 이미 여기는 좀 포화 상태거든요. 안 와가지고 애들 뺏어갈 정도로 있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들 입장에서에 대한 부모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까?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만들어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뭘 하고 있어요. 연구위원회 하고 있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했지만 저희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미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논의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하게 그것만 포함해가 경제 문제만 딱 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교육에 대한 문제, 신용에 대한 문제, 어떻게 지원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최현수 상임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우리 정건희 선생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만 뵙고요. 실제 이렇게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산에서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벌이고 그것들이 그 자리매김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든지 그 이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입시에 대한 그 매몰되는 것, 또 과열 이런 틈새,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됐는데 이제 대학을 가봐도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 대상마다 어떤 자기 주도성을 가지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성이 달그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의미를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대학 입시 문제 이거하고 그 군산에서 그 할 때 그 부모들이나 이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에서 저항은 없었는지,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기 청소년 부분에 대한 그 중요한 이슈들이, 이게 후기 청소년 문제가 제대로 그 어떤 지역사회 안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럼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 이런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산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얘들이 얘기하면은 또 군산에서 교육은 받지만은 전부 서울로 향하는 그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아, 선생님 저 잠깐 1분만 잠깐 여기 해가고요. 우리 최영수 이사님 얘기는 제가 받았고요.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바로 1분 안에 돌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인데 제가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 그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마이크를 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나가셨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을 최현수 상임 이사님이 해주신 부분하고 혹시 뭐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을까요? 저희 몇 가지 질문. 네. 제가 볼 때 여기 부은이 그 위원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말씀 좀 청해 보시고요. 혹시 분이 대표님 노원 계실까요? 지역이 노원 지역의 사례입니다. 네. 얘기라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요? 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윤은주 선생님한테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얼굴이라도 오늘 보셔야 서로 다른 분야에 계셔서 네. 모르실 거예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부은희 대표님도 저희가 그 포럼을 진행할 때 저희 발제자로 참석을 해주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정건희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들 들으시면서 혹시 코멘트라든지 지금 저희가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간단한 질문이라든지 그 안내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건희 선생님 오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먼저 최현수 상임이사님이 질문해 주신 거 예, 외에 더 진행된 건 없어가지고. 더 네. 진행된 게 없었어요. 네, 진행된 거 없었습니다. 아, 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요. 네. 일단 저는 그 대학 입시의 문제는 어디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점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면 확신인데, 이제 여기 그만두고 나온 지가 11년쯤인가? 하여튼 나왔는데,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아이들에게 시키지 못할 일은 안 한다. 활동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좀 오반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은 절대 자기 시설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복지기관이건 활동기관이건 상당기관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입시 얘기랑 주도성이랑 다 섞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달걀하게 있는 걸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 기본 바탕이에요. 학교가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입시나 내용들을 뚫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이나 지역사회 어떤 공간의 모든 것들이 다 입시의 알이거든요. 이걸 보완해야 한다, 뭐 지원해야 한다,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그래서 지역 마을교육 네트워크, 뭐 마을운동 이런 것도 학교 그냥 교육청이랑 들어가서 이렇게 뭐 위원이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뭐 들어가 보면
다 학교를 중심으로 막 매개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지역은 아니거든요. 학교는 학교인 거고. 그러면 거기 확산을 어떻게 갔냐? 결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내 자녀를 맡겨도 좋나? 우리가 만들어온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진정성 가지고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지 홍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입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도 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바탕도 없는데 홍보한다고 무슨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데 뭐 입시 얘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예전에 맨날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청소년 기관에 왜 안 가니? 그러면 바쁘대.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구라거든요. 청소년들 보세요. 학교죠, 학원 가죠, 야동 볼 거 다 보죠, 게임 할 거 다 하죠, 영화 볼 거 다 하죠, 연인 친구 만날 거 다 하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관에 못 오는 이유는 전 되게 단순하게 봐요. 그냥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활동들. 결국 이것도 입시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로 이야기를 제가 떼놓지 않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입시도 난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관계 중요하다.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아니요. 입시에 저항이 걸려가지고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막 되게 엮인 일도 심각하게 있고, 왜냐면 애가 또 달걀 활동한다고 왔다 다른 데 가가지고 문제 생긴 것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내부에 돌아가 보면. 다만 그러한 관점으로 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희 달걀하고 할 친구들이 재밌는 게,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저녁에 조퇴기 쓰고 나와 토론회하고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매일매일 모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 모여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제처럼 따르게 해야 할 역할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엮어갈 때 중요한 부분들. 또 한 가지 입시에 대한 건데, 아까 이제 교대 가고 이런 친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설득할 수 있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그 수시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이 돼요. 뭐 점수 들어가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면접 볼 때나 성적 비슷한 수준을 뽑아가지고 면접 보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 전공이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결국 당락을 좌우해요. 저는 그렇게 왔고, 또 좀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교사가 되지만 이 친구는 기자단도 하고 멘토 활동도 하고 아이들 만나보기도 하고 장애 친구들 만나면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설 푸는 거에 대한 과정과 부모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녹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좀 다른 전략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내가 하는 활동들이 입시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로 대학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지역에 남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잘할 것 같았는데 전문학교 들어가가지고 따르게 무슨 뼈 맞춘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무슨 과가 있던데 뼈만 맨날 보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정치 외교학과 하려고 그랬거든요. 부모님 반대로. 근데 이제는 와가지고 달달하게 또 자원활동 그룹이라고 해서 대학생 모임들을 만들어줬어요. 거기도 활동하고 개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그룹의 청년들은 이제 외부에서 지금 결혼해서, 제가 주례를 몇 번 맞았거든요. 29살인데. 근데 지금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3년 동안, 3년 반인가 4년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지역에 터내려가지고 그 후기 청소년인 거예요. 갓 30대고 한 친구인데 삶을 살아요. 꽃집하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청년활동 거기 내부적으로 하고 밥은 먹고 살고 정말 재밌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해서 모델링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청년활동은 기류의 청년학교 분대로 가급적이면 내용을 만들어가서 잡지 만든 이유는 그걸 좀 안내하려고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하려고요. 근데 길청 청년들이 요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인터뷰도 안 하거든요. 하게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이것 정도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사님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다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할 우리 얘기 다음에도 많은데 또 하면 되니까. 네, 다음에 또 답변 하자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은희 대표님 말씀 듣다가 끝났는데 네.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부은희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네. 저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까 정건희 선생님의 군산시 활동은 네, 그 노원구에서조차도 그렇게 활동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례고 새로운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뭐 질문 중에 소외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자치기구나 활동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논제가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논제가 주의 핵심 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소소하게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윤철경 박사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정건희 선생님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질문들, 패널들 질문들 오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 길청학교가 최근에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정건희 소장님이 맨 처음에 할 때 기류의 청년학교를 1년 훈련 과정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 닫았다가 새로 시작한 거 맞나요? 예. 네, 그런 거죠. 2년만 하다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김정삼 대표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결국 같이 할 사람을 키워라예요. 지역을 같이 읽어나갈 사람을 키워라. 키운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 시작하면서도 맨 처음에 연구소 어영부영 명함 하나 찍으려고 만들었다가 제가 이렇게 자꾸 커졌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하지 혼자서? 그때 든 생각이 연구 같이 할 사람 키워야 되겠다였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자 모집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지금 연구소의 기반이 됐어요. 박경민 선생님도 그때 오셨어. 그래갖고 이렇게 저희 연구소를 위해서 또 같이 또 연구소 하나 개인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하는 거 우리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연구소도 그렇고 청년 단체도 청소년 기관도 그렇고 혼자서 못하고 혼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작해 놓으면 누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일단 같이 할 사람을 모아서 키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하나는 아까 우리 이상하 선생님 네트워크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우리 네트워크가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건희 소장님에게 네트워크에 힘 빼지 말아야 해요. 기관이 세워진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그것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의 동력을 해 나가다 보면 네트워크가 생긴다예요. 그 점이 저희한테 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겠다고 한 책과 비슷한 그 내용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해당 지역에 들어가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서 살아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래요. 부은희 소장님, 부은희 대표님도 엄청 오래되셨어요. 노원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갖고 노원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주 서울에서는 지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서울 대표적인 지역 뽑아라. 그럼 제가 노원과 송파를 뽑습니다. 그런데 노원도 못 해본 일을 군산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부러워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정건희 소장님은 YMCA 출신이시고 청소년 학과 출신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계에서는 성골이에요, 성골. 그러니까 지금 성골이 여기 또 계신데 부은희 대표님은 그런 거에 있으면 격가지예요. 그래서 격가지도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 해나갈 때 올 수 있는 각 지역에 주는 인파워먼트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정말 버텨주는 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애를 키우는 것과 기관을 키우는 것과 지역을 키우는 게 저는 오늘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어머니 아카데미 했거든요. 비행 청소년 어머니 아카데미 했는데 아카데미 하면서 내가 왜 힘든 일을 왜 시작했지? 이건 내 본류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다 이렇게 힘 빼고 있지? 막 어머니 아카데미 엄청 도전적이에요. 저는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하는 일을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연구만 했고. 근데 하면서도 되게 힘든데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어머니들한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예, 자녀 때문에 지금 치고 있는 5년 전쟁, 7년 전쟁들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녀 갖고. 근데 버텨야 됩니다예요. 그 애하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버텨줘야 되는 거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멘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최현수 센터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애들이 컸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자녀를 위해서 버텨주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버텨줘야 되고 또 지역도 지역에서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살아내주는 일, 지역에서 살아내주는 일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역을 청소년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담사든 복지사든 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근데 그 지역에서 버텨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또 하나 저희가 시사점이고요. 또 하나는 애들은 다 똑같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 안에 있던 없던 뭐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우리는 애들을 똑같이 대한다. 똑같이 대우하고 다루고 애들을 키워나간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였고요. 입시 우리 한국 청소년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실 입시로 아이들을 스크리닝하고 위계화하고 그 애들은 사실 혜택을 보는 애들은 되게 소수인데 의사 변호사 되는 거를 목적으로 가는 애들인데 나머지는 다 좌절하거든요. 의사 변호사 안 되면 다 좌절해요. 왜? 다 거기 가려고 그러다 못 간 애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실패자를 만드는 교육을 우리 이제 메인스트림의 교육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청소년 활동은 수시에 유용하다. 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연구소 인턴을 뽑고 인턴 하는데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저보고 인턴을 시켜달래요. 막. 나 좀 인턴 시켜주면 안 되냐고. 왜 엄마 나한테 명함 좀 하나 찍어줘. 막 이러는데 너 조국 딸 되고 싶어? 안 돼. 그러고 이제 안 시키고 있거든요.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일을 우리 청소년한테 안 시키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내 애한테 시킬 수 없는 일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 저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그동안 저희 청소년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청소년 정책이 밀리는 이유, 아동 청소년 정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하면서 우리 선거권,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내리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투표권이 얘네들이 곧 커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 시민이 되고 투표권자가 되거든요. 정치를 길게 하려면 얘네들 잘 봐서 투표권자를 만들어주는 일에 진작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까 그 청년들의 후배들이 청소년들이고요. 또 청년들이 지금 저희 아동 청년 정책의 대상들이고 해서 후기 청소년 아까 김현수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사실 길청학교 모델 또 노원도 제가 이 길청학교 영광이랑 부산에서 시작하는 거 보고 서울에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노원하고 아마 송파에 쐈던 것 같아요. 이거 청년 정책 같이 해야 된다고 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상화 그리고 국장님 또 청년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의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것으로 모여지면 청소년과 청년이 그냥 발달 단계상에 있는 아동부터 시작돼서 함께 가는 지역사회 내에 하나의 지역사회 속에서의 체계, 지역사회 속에서의 삶의 공간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 저희는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같이 보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첫날 발표 맡아주신 정건희 수사님한테 참 감사드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 공유하고 싶은 파일이 생겼어요. 요거 하나 공유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연구소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화면 공유를 하면 이거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선택하고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공유를 할 줄 네. 몰라. 밑에 보시면 공유하실 수 있는 요거 버튼이 있는데요. 닫아버리고 네. 지금 한 화면은 2분, 띄었거든요. 네,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공유할까요? 근데 뭘 띄우는데 공유됐어요? 안 됐죠? 아니요, 공유 안 됐는데. 할 수 네. 없어요.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추후에 저희가 네, 그 실력이래요. 같이 제가 하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읽어드릴게요. 수 있도록 할게요. 지역 시민 청소년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키는 정책.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 고용이 어우러진 지역사회를 만들기. 그다음에 지역에서 호흡하지만 세계를 삶에서 터전으로 삼는 청소년 정책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현실이 됐어요. 지역이라는 의미가 국가 단위, 전국 단위, 세계 단위로 연결되니까 학교를 넘나들며 필요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뉴노멀 교육 정책이라는 걸 꿈꾸고 청소년 GL 학교밖 청소년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이 목적이 하나 지금은 비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사회가 저희들의 노력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박경미 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 나눴던 것들을 윤 소장님이 많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공지 하나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번 포럼이 또 계획되어 있는데요. 다음번 포럼은 6월 23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달력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참석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주제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와 결핍 대안에 대해서 전남 영광 지역의 사례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기를 희망할게요. 네, 모두 편안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